2시간 전에 마감한 트레이더가 생생하게 전하는 글로벌 마켓 리뷰 델타1입니다. 코스피 시장은 외국인이 강력한 선물 매수로 오전장에는 콜옵션 폭등까지 만들면서 시장을 당겨놓았는데 해외 시장은 웬걸 유럽 제외하고는 상승폭을 다 반납한 채 끝나버렸죠. 러셀은 나름 종가 고가로 끝까지 잘 버텼지만 다우와 S&P가 그대로 얻어맞으면서 변동성이 아래 꼬리를 달고 꽤 많이 올라왔습니다. 6월이 첫 거래일이 참 중요하다 했는데 유럽 강세, 아시아 강세, 하지만 미국은 약세, 이런 그림이 그려진 셈입니다. 자, 자세한 시황 아시아 세션부터 꼼꼼하게 분석해 봅니다. 코스피 시장은 전일 당겨놓은 게 있어서 장 초반에 살짝 흔들린 것을 제외하고는 바로 외국인이 선물 매수가 강하게 들어오면서 지수 상승을 이끌었는데요. 초반이 지수 상승이 어찌나 강력하던지 콜옵션이 막 튀어오르기까지 했어요. 헌데 약발이 좀 아쉬웠던 게 현물을 그렇게 빠르게 당기면서 콜옵션 롤링업이 나오고 변동성이 떴으면 뭐 저는 굉장히 인정을 했을 거예요. 근데 현물 매수가 없었어요. 현물 매수가 동반되었다면 진짜 종가까지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올 수 있다고 봤지만 오로지 외국인들은 선물만 매수를 했습니다. 그렇게 외국인들이 선물만 매수를 하니까 11시까지 거의 1조를 샀어요. 근데 현물 매수가 안 따라오니까 이걸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11시 이후에는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를 줄여나가기 시작했죠. 현물 매수가 받쳐주지 않는 선물 매수는 당연히 힘이 빠질 수밖에 없고 결국 430선 수렴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이렇게 되니까 외곽의 콜옵션들, 그러니까 440 이상의 콜옵션들이 롤링업 때문에 강한 환매 시세를 보였는데 다시 미결제 약정이 채워지면서 종가까지 변동성이 죽어버렸습니다. 외국인들이 미니 옵션은 월요일에 합성 선물 매도를 했던 것을 오늘은 합성 선물 매수로 돌렸어요. 근데 저는 아직까지는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지 않아요. 현물 시장에서는 외국인 매수는 없었지만 연기금이 주식을 530억가량 담았다는 게 좀 특이한데요. 이 430선 이상에서는 줄이기만 하던 연기금이 이제 지수에 대해서 큰 부담을 느끼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인덱스 종목, 그러니까 특히 삼성전자로는 줄일 만큼 줄인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개별 종목은 담거나 줄이는 게 뭐 규모가 크진 않죠. 그래서 금액면에서는 연기금이 주식 매도가 이제는 크게 와닿지 않을 것 같습니다. 선물 베이시스는 당연히 외국인 선물 매수가 들어오면서 내내 좋았어요. 베이시스가 좋았지만 프로그램 차익 매수는 얼마 나오지 않았는데요. 이번 동시만기를 앞두고 기본적인 방향성은 상승이 돼 추세적 상승이 나올 정도로 미결제 약정이 쌓여있지 않기 때문에 프로그램 차익 매수를 유발시킬 정도의 방향성 베팅은 나오고 있지 않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옵션 변동성도 장 초반에 콜옵션에서 환매 시세가 나올 때를 제외하고는 외국인들이 선물 방향성 매매가 멈추자 해지 수요가 사라지면서 싹 죽어버렸죠. 오후 내내 지수가 430선에서 껌딱지를 붙이면서 변동성은 19포인트대에서 안정을 찾아버렸습니다. 물론 저는 글로벌 변동성 고려하면 우리 시장의 변동성이 아직도 높다고 생각하고 또 더 죽어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뭐 그게 제 맘대로 움직이는 것은 아닐 테고요. 기본적으로 변동성은 더 죽을 수 있다. 이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폭락 같은 건 나오기 힘들다 이거죠. 그렇다고 해서 막 뻗어나가기는 부담스러운 게 어제 환매 시세가 한번 나왔기 때문에 또 환매 시세가 나오려고 하면 이 현물 매수가 동반된 그런 파생의 방향성 베팅이 나와야 되는데 어제 미국 시장이 얻어맞아 버렸죠. 그러면 이거 과연 현물 매수가 따라가 줄지에 대한 의구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이 화요일 시장은 아니 수요일이죠. 수요일 시장은 그 옵션 매수의 방향성 베팅은 정말 소극적으로 대응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어제 코스피 시장 요약하면 외국인들이 선물 매수 베팅을 또 강하게 했지만 2% 부족한 베팅이었고 그에 따라서 옵션 시장도 살아나려다가 죽어버린 2% 부족한 하루였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잔존 만기가 어제 하루가 지나버렸어요. 그래서 변동성은 이제 상승이 더 힘들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롤링업이 하루 한 번 나왔는데 그 롤링업이 나오면 행사가를 다 위로 올려놨기 때문에 해지가 다 돼버린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하루 동안 별 반응 없이 다시 지수가 내려버린다. 그러면 위쪽 옵션들은 바로 그냥 세타를 잡아먹게 되거든요. 그래서 시장
이거 상승은 좀 제한적일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유럽 세션 갑니다. 유럽은 월요일에 이 월말 효과로 이익 실현성 물량이 나와서 종가를 저가로 밀었었죠. 근데 6월이 첫 거래일에 현물 매수가 들어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 역시 6월도 유럽을 좋게 보는 것 같아요. 그동안 달렸던 유럽이 대장주 뭐 자동차들 이런 거 그냥 미친 랠리를 보였죠. 그냥 스트레이트로 닥스 지수를 1.4%로 당겼습니다. 사실 힌트가 좀 있었어요. 월요일 지수가 밀릴 때 변동성이 오히려 내렸다는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미국장이고 유럽장이고 이 선물이 밀린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했는데요. 이 월말 월초에 지수가 불필요하게 밀리고 할 때 변동성이 내리잖아요. 그럼 그것은 이 적극적인 매도가 아니라 일시적인 현물 매도인 경우가 많아요. 어차피 현물 리밸런싱 차원에서 기존의 보유 종목들을 정리하고 그 다음에 새로운 걸 살 거기 때문에 굳이 변동성을 새로 사가면서 하락에 대해서 해지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죠. 자, 유럽은 지표도 좋았어요. 독일 제조업 PMI 그리고 유로존 제조업 PMI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물론 독일이야 제조업이 중요하고 유로존 전체로는 서비스업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며칠 있다 발표될 서비스업 PMI가 더 중요합니다. 근데 백신 지금 접종 열심히 하고 앉아 있는데 서비스업이 안 좋을 수 있나요? 또 6월부터는 유럽도 휴가 시즌 시작되죠. 이 손님 받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을 텐데 유럽이 서비스업 PMI에 대한 기대감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유로존 CPI도 발표됐어요. 물가 올랐죠. 근데 어제 유로존 채권은 별 반응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좀 더 신경 쓰이는 것은 요즘 이탈리아 국채가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독일 10년물 금리랑 이탈리아 10년물 금리 차이가 계속 벌어지는 것 같아서 걱정인데 독일 금리는 가만히 있는데 이탈리아 금리가 계속 내려가니까 이거 전형적인 일득에 벌어지는 리스크 오프인 모습이라서 이거 뭐지라는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 일단 매크로 이슈 안 나왔고요. 또 그동안에 이제 이탈리아 그 국채에 대한 과매도가 좀 있었죠. 그래서 그것에 대한 반발 매수일 수 있기 때문에 아직은 뭐 큰 의미를 두지 않습니다만 체크는 좀 하고 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메인 이벤트는 오펙 플러스였어요. 아시아 세션에서 이미 브렌트가 70달러 돌파하고 꾸준히 매수세가 들어와서 오늘 어쨌든 기름값은 좀 튀겠구나 싶었는데 약간 이 뒤통수를 맞았다고 해야 될까요? 미국 세션 시작되면서 해지성 매도가 좀 나오더니 이 오펙 이슈가 대충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급락이 나와버립니다. 유럽 세션 마감 때까지 텍사스 기름을 한 번에 67.5달러까지 밀어버렸어요. 물론 이제 다행히 이제 그 브렌트는 70달러를 지켰습니다. 하지만 그 나이맥스 세션 그 미국 그 원유 거래소 그 나이맥스 세션 마감 때까지 기름은 전혀 반등을 하지 못했어요. 조금 좀 허무하다 싶을 정도로 기름을 밀었는데 그만큼 이 텍사스 기름은 이 매도하는 압력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로화가 강세를 보인 거에 비하면 커머디티들은 참 약했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래도 스트레이트성 랠리가 나왔는데 나중에는 마치 그 A자 모양 마냥 상승폭을 그대로 반납을 해버립니다. 뭐 구리도 그랬고 기름도 그랬고 또 골드도 뭐 반등을 얼마 못 주고 그냥 밀렸는데 물론 이제 골드는 과매도가 나왔다는 인식 때문인지 1895달러 선에서 바닥 확인하고 1905선까지는 올라왔어요. 근데 그냥 전반적으로 커머디티들이 힘이 약하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유럽 세션 정리하면 자, 증시는 여전히 강하게 보고 있다. 근데 통화시장이나 커머디티는 랠리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 이 정도로 할 거고요. 일단 강한 것은 인정합니다. 자, 이제 미국 세션 갈게요. 미국도 참 웃긴 게 유럽 세션이 워낙 강하게 달리다 보니까 미국 지수 선물들을 이미 장 시작 전에 플러스 0.8%가량 당겨놓은 상태였어요. 물론 이제 월요일날 전산장에서 지수 선물을 과하게 아래로 빼놓은 게 있었기 때문에 현물이 갭 상승폭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나쁘지 않은 분위기였어요. 근데 거기서 출발을 했는데 이렇게 되면 최소한 미국은 오전장만큼은 강세를 보이겠다 싶었어요. 특히 이제 유럽장이 미국장 시작할 때까지 계속 플러스 1.4%까지 올라인 상태였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뭐 변동성이 증가한다든지 뭐 시장에서 매도가 나오려는 그런 흐름이 없었기 때문에 저는 미국 시장 굉장히 좋게 봤는데 본장 열리고 나서 지수가 아주 다이렉트로 내리기 시작해요. 물론 나스닥은 그럴 수 있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다우와 S&P도 계속 밀렸고요. 그러면서 장 초반 마이너스 4%대로 출발했던 변동성이
아주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젠 지수를 거의 장중에 반등을 못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변동성이 계속 올랐는데, 변동성 상승폭 자체는 미미한 수준이에요. 하지만 긴 아랫골이 만들고 끝까지 변동성을 당겼다는 것에서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게 미국이 지수를 아래로 끌어내리니까 유럽도 결국에 상승폭을 줄였는데, 고점 대비 뭐 0.4%가 밀린 게 뭐 큰 폭은 아니지만 어쨌든 시장에서 흠집이 났다는 것, 그리고 그게 이제 미국 시장이 그것을 선도했다, 이것은 좋지 않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물론 러셀은 상승폭을 끝까지 유지를 했어요. 근데 러셀 같은 경우에는 특성이 있어요. 이게 한번 롱이 들어온 날이면 끝까지 롱을 당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러셀이 좋았기 때문에 전체 시장이 좋았다라고 말할 수는 없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장이 반등다운 반등을 제대로 보이지 못하고 지수를 끝까지 눌렀다, 요거는 굉장히 좋지 않은 흐름입니다. 개별 종목 보면 지금 그 제약바이오 섹터가 아주 첫날부터 빡 하고 부러졌어요. 근데 이게 부러진 첫날 같아요. 그러면 저는 제약바이오 앞으로도 당분간 계속 숏을 쌓아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테마가 이 리오 오프닝의 연속인데, 무슨 놈이 제약바이오에 처지를 있겠어요. 당연한 현상이라고 보고요. 그리고 금융주가 어제 오른 것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보다는 약간 마지막 오버슈팅성 랠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저는 금융주들이 이번 주 주봉을 죄다 윗꼬리 만들고 밀어버린다, 그러면 이번 달 후반으로 갈수록 금융주도 나가리 모드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리고 AMC 엔터테인과 게임스탑이 많이 올랐어요. 뭐 AMC 엔터테인은 뭐 거래량이 5억 주가 나왔는데, 와, 좀 말이 안 나오죠. 진짜 뭐 미친 거 아니야? 응? 이것들 국가 공인 도박장도 아니고 말이죠. 자, 이것도 한 300달러쯤 보내놓고 유상증자 빡 한번 때리면 정신 차릴까요? 어쨌든 이런 거 절대 손대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저는 시장이 질이 좋지 않다고 생각돼요. 유럽은 가장 좋고, 아시아는 조금 좋고, 미국은 이게 뭐지? 그런데 미국이 좋아야 사실 글로벌이 다 좋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미국이 안 좋다는 것은 일단 시장 흠집 나고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자, 이제 시장 총평하면서 대응 전략 이야기할게요. 어제까지 대만 지수가 뭐 계속 올랐어요. 2주 연속 강한 반등을 했고, 근데 이번 주까지 오른다면 3주 연속 반등인데, 어제 이제 올랐으니까 굉장히 좋긴 합니다. 근데 조정 없이 올랐어요. 그래서 분명 조정은 줄 겁니다. 근데 기간 조정이 나올 수 있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 시장도 함께 조정을 받을 것 같아요. 근데 급락 조정은 아니고 그냥 우리 시장도 상승의 제한, 요 정도로 보고 싶어요. 우선 어제 콜옵션에서 1차로 환매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그 가격을 강하게 돌파한 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풋옵션은 뭐 프리미엄은 저는 아직 한참 더 빠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풋매수는 좀 쳐다보지 말자 이야기하고 싶고요. 다만 이제 그 미국이 눌려서 끝났기 때문에 우리 시장은 풋매도를 오버나잇은 한 것은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런 얘기합니다. 그리고 미국 시장 급락으로 우리 시장의 갭다운이 크게 나왔다, 그러면 그때는 바닥 확인할 때까지 풋매도 치면서, 저는 뭐 바닥 확인하면 풋매도 쳐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직 이 지수가 막 이렇게 폭락할 자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보면 이제 이번 주 내내 우리 시장은 변동성 매도는 이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절대로 시장을 곱게 주진 않는 그런 장이 될 것 같습니다. 주식도 마찬가지인데 이 개별 종목 랠리가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요. 일단 가고 있는 상황에서 먼저 재를 뿌릴 필요는 없지만 저는 우리 증시에 대해서 강한 롱뷰는 못 잡겠습니다. 그냥 변동성 매도의 관점에서의 롱뷰지 뭐 막 콜매수를 한 그런 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시장이 살살 올라가다가 때가 되면 한 방에 크게 밀어버리는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해외 시장은 기본적으로는 기름 롱, 그리고 골드는 매도를 보고 있습니다. 골드 매도는 폭풍 매도는 아니고 그냥 쉬었다 간 면에서 1885선까지 조정을 보고 있고요. 역추세 매매이기 때문에 적은 레버리지를 쓸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주말 어제 해서 이제 엄청난 반등이 나왔죠. 근데 이거 농산물은 따라가지 말자, 그런 얘기하고 싶고요. 이번 주에는 그냥 골드에 숏을 쌓아서 1885달러 정도에서 청산한 것, 그리고 기름을 66에서 텍사스 기준으로 66에서 68달러 사이에서 사서 브렌트 기준으로 70달러는 웬만해서 안 깨질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위에서 청산하는 그런 전략을 미뤄보자 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이상 델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